이번 이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BSOD 저희가 블루 스크린이라고 하죠. 이번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문제는 UTC 시간 기준으로 2024년 7월 19일 그리고 4시 9분에 파일 콘센서 업데이트를 배포하면서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해당 문제로 인해서 윈도우즈 시스템 중 일부에 BSOD, 일명 블루 스크린이 발생하는 장애가 발생되었고 이후에 약 1시간 18분여 뒤에 2024년 7월 19일 5시 27분에 관련 업데이트를 중단하면서 일단 사항들을 정리시켰고요. 그리고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에서는 테크 얼럿을 발행해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했습니다. 현재 MS 추산 기준으로 약 850만 대가 영향을 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글로벌 항공, 그리고 물류, 뱅킹 등 다양한 곳에서 시스템 중단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에서는 7월 24일 오전 0시에 컨텐츠 업데이트 이전 결과와 비교해서 약 97%의 윈도우즈가 온라인 상태가 됐다고 밝혀서 현재는 어느 정도 문제들은 해결된 상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업데이트된 채널 파일이 논리적인 버그를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같은 엔드포인트 보안 소프트웨어는 보통 커널 모드에서 동작을 하거든요. 네.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걸 유저 모드라고 하면 커널 모드는 시스템 모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커널 모드에서 업데이트가 되는 드라이버의 경우에는 보통 저희가 WHQL 윈도우즈 하드웨어 퀄리티 랩스라는 어떠한 인증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해당 인증 절차를 통해서 마이크로소프트 시스템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들을 예방하고는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런 인증 과정을 거치는 대상이 또 아니었다 보니까 일단 우리가 걸러지지는 못했던 것 같고요. 네. 다만 인증 대상이 아니더라도 좀 어떤 QA 과정이 좀 있었어야 되는데 이번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검증 과정에서 이런 문제점이 좀 확인된 것 같습니다. 실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에서 이야기하기로는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 공급 회사들 이제 보통 스트레스 테스트를 진행한다고 하는데 그런 스트레스 테스트 QA 과정에서 문제가 된 파일이 QA를 통과하는 이슈가 있었고요. 그것도 이제 해당 QA에 대한 버그로 인해서 일단 정상적이지 않은 파일이 업데이트에 올라가게 됐고 그로 인해서 이제 배포가 되면서 문제가 발생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뭐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계속 아직까지 조사 중이죠? 네, 아직은 정확하게 루트 커즈가 대한 부분이 나오지는 않았고요. 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는 만큼 해당 내용을 팔로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피해 규모가 생각보다 너무 커요, 그죠?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네. 엄청 나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렇게까지 문제가 확산된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 관련 의견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흔히 지금 초연결 사회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보통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안에 구동되고 있는 다양한 시스템들이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윈도우 시스템들도 굉장히 많이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아마 이 부분이 좀 직접적인 타격을 받으면서 좀 문제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상당 부분 윈도우 시스템이 주를 이루고 있거든요. 그리고 일반 기업에서도 윈도우 시스템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영향이 크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일반적으로는 업데이트가 이루어지더라도 순차적으로 혹은 이제 개별 선택 과정을 통해서 뭐 이루어지는 것들이 좀 일반적이긴 한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에서 일괄적인 업데이트가 자동으로 일어나게 되면서 조금 사람이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번지지 않았나 예상이 됩니다. 네, 통상적으로 이런 업데이트는 일일이 사람이 하지 않고 자동으로 업데이트하는 경향이 좀 많이 있지 않나요? 근데 이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뿐만 아니라 맞습니다. 이제 어떠한 컨텐츠냐 어떠한 내용에 따라 좀 다르긴 할 텐데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에서도 얘기하듯이 이번 이제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좀 긴급한 혹은 긴급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컨텐츠다 보니까 사람이 수동적으로 업데이트하는 것보다 자동 업데이트를 그동안 사용했었고 네. 그런 부분에서 조금 QA가 제대로 동작하지 않다 보니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차로 관련된 이슈들은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어가는 분위기인데 네. 2차 피해 뭐 이런 또 얘기가 또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특히나 지금 상황에서 좀 위험하거나 이슈가 되는 것들이 이제 이런 상황들을 이용한 사이버 공격입니다. 아, 이런 상황들을 이용해서 네, 실제 이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고객뿐만 아니라 네. 고객이 아니더라도 이런 상황들을 모니터링하고 싶은 다양한 니즈가 있죠. 기업에 네. 이제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사고가 발생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지금 화면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어떤 악성 코드들이 지금 유통되고 있는 것들이 확인이 됩니다. 저런 건 또 발 빨라요, 진짜. 네. 공격자가 뭐 이런 부분에서는 절대 놓치지 않고 팔로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 이제 저 악성 코드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업데이트는 아닙니다. 근데 업데이트처럼 위장하고 지금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마크 같은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그러네요. 실제 이것들을 이제 조금 오해할 수 있을 만한 이제 그런 공격들을 펼치게 됐는데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지금 어떤 악성 코드가 배포되거나 피싱 메일이 발송하거나 하는 사이버 공격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를 사용하지 않는 고객한테도 조금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공되는 정보들을 우선적으로 선별하셔서 이제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보안 담당자분들은 이런 사건이나 아니면 이런 이슈가 있으면 또 머리가 굉장히 또 복잡해집니다. 네, 그렇죠? 집에도 못 가고 많이 고생들을 하는 게 보안 인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한국은 조금 피해가 좀 덜 보고되는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고 실제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 어떤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뭐 한국이 원체 보안이 잘 돼 있어서 그런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첫 번째 이유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국내 점유율에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글로벌 점유율과 국내 점유율에 좀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국내 같은 경우에는 망분리 같은 좀 다양한 규제들이 있거든요. 특히 이런 규제 산업 안에는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금융이나 공공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글로벌 피해 사례 중에 해외 ATM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그런 부분들이 많이 금융 부분이 부각됐는데 국내의 경우에는 금융 망분리 규제라는 규제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스로 제공되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서비스를 사용하는 데는 좀 제약이 있었고 그런 부분에서는 해외보다는 조금 점유율이 낮아서 이제 피해가 조금 덜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만의 문제다 이렇게 보면은 사실 문제를 너무 협소하게 보는 것 같고 관련된 문제라든지 이슈가 사실 근본적으로 보안 솔루션에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뭐 어떤 그런 요소라고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에 대해서 파악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한마디로 정리하면 국내는 좀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운이 좋았다.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이러한 엔드포인트에 대한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안 솔루션의 문제가 글로벌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분명히 있거든요. 결과적으로는 문제가 발생하는 걸 예방하기 위한 제조사들의 노력이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를 어떻게 빨리 대응해야 되냐라는 이제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입장에서는 어떤 시스템이 다운됐을 때, 다운이 발생했을 때를 가정해서 인프라를 설계하시고 관리하시는 그리고 모니터링을 하시는 그리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하면 빠른 시간 내에 복구할 수 있는지를 좀 고민하시는 회복 탄력성 이런 것들을 고민해주는 게 남겨진 숙제인 것 같고요. 일단 제조사 같은 경우에는 예방에 대한 노력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번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에서도 이번과 같은 상황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다 강력한 QA를 제공하기로 하고 있고요. 상세한 테스트를 통해서 컨텐츠 업데이트를 과정들을 모니터링하고 그리고 컨텐츠 업데이트 과정에서 문제점을 발견하겠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점진적인 배포 단계를 제공하는 걸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에서 좀 중요하게 다뤄질 부분 중에 하나가 국내에서 좀 다뤄지지 않고 있긴 한데 정보에 대한 투명한 공개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이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생기고 나서 정보에 대한 공개를 되게 투명하게 진행을 계속 했었습니다. 그래도 빨리 대처를 한 것 같습니다. 시간적으로도 굉장히 빨리 대처를 했었고요. 우리가 파악한 문제가 어떤 거다라는 걸 빨리 공개를 함으로써 흔히 얘기해서 MS든 다른 참여자들이 빠르게 조치하는 데 도움을 줬다라고 보이거든요. 이렇게 규모가 크게 확산된 데에는 뭐 사실 클라우드라든지 이런 네트워크의 연결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피해가 더 커지지 않았나? 이런 의견들도 있는 것 같은데 이사님 생각 어떻습니까? 네, 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에는 이번 문제가 이렇게 크게까지 확산된 데는 어떤 초연결 사회의 결과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게 이제 클라우드 환경이기 때문, 인프라 환경이기 때문이라고 흔히 저희가 접어놓고 생각하기보다는 변화되는 인프라 환경에 대한 관리와 복구 방안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세스들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한 대응 방법들을 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기업의 담당자 입장에서는 사실 이런 문제가 터지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보안 벤더에서 대처해주기만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될까요? 회복 탄력성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어느 시점에 어떤 식으로 회복할 수 있는지 이거를
흔히 얘기해서 롤백을 시켜서 일단은 가용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보안팀 혼자가 아니라 인프라팀과 같이 좀 고민해 볼 좀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회복을 하기 위한 어떤 플랜들, 뭐 백업 조치를 잘 한다든가, 네. 혹은 아니면 이중화 구성을 한다든가, 네. 아니면 이기종의 솔루션을 운영한다든가 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건데 그런 부분이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다만 그런 부분에서 당연히 또 따라오는 게 비용적인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런 비용적인 그렇죠. 부분과 어떻게 하면 로드 밸런싱을 잘 맞추냐가 이제 결국엔 기업 입장에서는 좀 많이 고민스러운 내용일 것 같습니다. 결국은 돈입니까? 자, 아무튼 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이번 사태가 뭐 이 사건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실제 이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포커스를 해서 앞으로 네. 이런 사태가 없으면 좋겠습니다만 사실은 맞습니다. 없기가 쉽지 않고 네. 발생한다 하더라도 말씀하셨던 회복 탄력성의 측면에서 빨리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네. 미리 준비하는 그런 과정들이 이번 사태를 통해서 한번 경각심을 가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네, 해봅니다. 맞습니다.